북한에서 군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5년 4개월 했어요. 무슨 부대를 나오신 거예요?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북한식 명칭으로는 정찰국 내지 작전국 혹은 적군국. 주로 대남 방송도 하고 적군 와해 사업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들어와서 적군 방송국도 폭파시키기도 하고 심리전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난파를 많이 해요, 걔네도. 아, 그럼 북한 남파 부대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귀순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죠. 2008년도에 남한으로 온 북한 평양 출신 탈북자 유엔 웅조락부 장관입니다. 평양 출신이세요? 예. 그럼 조금 어느 정도 좀 사신 거예요, 북한에서? 아이 뭐 사람마다 다 도토리 기재복이디요 뭐. 우리 남한으로 말하면 뭐 장차관들 아파트들은 방마다 다 도청기 설치돼 있어요. 남보다 좀 잘 먹는 대신에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긴장해야 되고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오락 부장관님 집에도 도청 설치되고 그래요? 아 저희는 아니고요. 아니고 네. 북한에서 특수부대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뭐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자원에서 갔어요. 저는 사실 좋은 데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데라는 게 편안한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갈 수 있는데 저는 좀 또라이라고 그러면은 북한 일단 의무복무 10년이잖아요. 저희 때는 13년이었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출신 성분이 첫째. 그 몸은 당연히 건장해야 되고 일단은 많이 뽑아간단 말이에요. 탈락되는 게 많으니까 한 10%만 살아남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게 추려내요? 처음에는 키만 봐요 그냥. 그 다음에 지능 같은 건 디테일하게 테스트 하지는 않고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대충 모조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신병훈련만 해도 1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서 일단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격술, 단도, 사격, 그 다음에 강화, 그 다음에 잠수, 행군, 방위 판정, 밧줄 뭐 있잖아. 통신 뭐 별거 다 해요. 아무튼 구분대 배치돼서 힘들죠. 그다음부터 신병훈련 때는 행군도 그냥 한 100리? 그 정도밖에 안 시킨단 말이에요. 삼천리 행군 이따리 안 시켜요. 삼천리 행군이 진짜 삼천리 가는 거는 아니죠? 삼천리 1200km. 솔직히 버티기 좀 힘들어요. 진짜 가다가 야 내가 이제 죽으면 딱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겠구나. 아무 힘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있잖아요. 진짜로 편안해지겠다. 네. 또 행군 말고 힘든 훈련은 뭐가 있어요? 밧줄 있잖아요. 수평 밧줄이라고 100m짜리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사사 밀면서 가다가 가운데 가면 밧줄이 기니까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돌아서서 이렇게 거꾸로 타고 간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안전장비는 있죠? 없어요. 근데 별로 높진 않아. 한 10m 떠요. 그냥 가운데에서는. 10m요? 네.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10m가 그리 높은 건 아니에요. 10m에서는 떨어져도 그냥 조금 부러지거나 뭐 그 정도란 말이에요. 뭐 재수 숨죽 같아요. 근데 죽은 놈은 없어요. 특수부대는 먹는 건 잘 나와요? 어쩔 수 없이 먹이는데 그게 진짜 영양실조 안 걸릴 정도만 딱 먹이고. 식단은 뭐 어떻게 해요? 거기도 옥수수밥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니요, 저희는 그래도 백미밥 먹었어요. 반찬은 뭐 염장무, 염장배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좀 생생한 것도 먹대요. 생생한 게 뭐예요? 배추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틀에 한 끼는 돼지고기국 아니면 소고기국을 끓여줘요. 그 일반적인 보병부대는 그래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죠, 거기? 보병 아이들은 1년에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어요. 거기에 비하면 대단한 거죠. 실제 남파에 가는 훈련도 받아요? 침투하는 훈련, 그 다음에 조크에서 이동할 때, 그 다음에 뭐 그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건너길을 건널 때는 한 명이 먼저 가서 또 감시하고 또 한 명이 건너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탱군할 때는 무조건 산이라 하면 7, 8분 능선 타고 다니고 앞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 간격을 10m 이하로 줄이지 말고 간격 보장하면서 가고. 어떤 루트를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해상, 공중, 전현 극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현이라는 게 38선 그쪽을 전현이라고 해요. 전현지대. 원래 침투할 때 침투조들은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지뢰랑 해장. 그 애가 밀로를 뚫어줘요. 자체적으로도 배우긴 배워요. 뭐 철조망 자르는 법, 그 다음에 지뢰 탐침이라는 게 띠에서 이렇게 뭐 그 폭탄 찾는 그런 게 아니고 쇠꼬쟁이요. 뾰족한 거 그걸로 있잖아요.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찌를 때 잘 찔러야지. 이렇게 사선으로 찔러야지. 꾹꾹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똥 눌러놓으면 그 죽어요. 뭐 정말 땅에 묻는 지뢰가 있고 인발 지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으로 해가지고 걸리면 터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찾느라고 또 팔 걷어붙이고 이리면서 자세가 영 개판. 추운데 그 팔 걷어붙이고 있잖아. 그러면 생존에 관한 훈련은? 솔직히 항구는 보급 자체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생존 훈련이에요 다. 그래도 하긴 해요. 야외 훈련 나가서 하루씩 밥 못 먹게 하고 있잖아요. 부싯돌로 불 붙이는 것도 하고 군용밥통 있잖아요. 그거 없이 밥 하는 것도 하고. 그거 어디다 밥을 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 반죽해가지고 그 쌀 씻어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다 둘러 막는 거예요. 그걸 굽는 거예요 이렇게. 밥이 돼요 그러면은? 돼요. 되는데 그거 만드는 게 힘이 더 나가요. 그냥 제가 만약에 그 나오면 생쌀 먹을 거예요 그냥. 네. 왜 남쪽으로 오셔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하루 이틀 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만 있다 보니까 지방 물정을 잘 몰랐고 산골 돌아다니면서 행군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때까지 그 교육받고 세뇌받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들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뉴스랑 나오면 뭐 남조선 청년 학생들이 이거 데모하는 거랑 보여주면서 우리 동포들이 미제와 괴뢰도당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해서 이렇게 싸운다. 근데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뭐 학생들이 경찰들 막 몽둥이를 막 때리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고 저 같은 놈들은 남조선 무슨 인민들을 탄압하고 어쩌고 하더니만 경찰 막 때리는만 뭐.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거지들이 때를 지어 다닌다 이러더니만 멀쩡하고 뭐 잘생기고 패션도 아주 멋있고 그다음에 거리도 또 얼마나 현대적인지 그거 보면서 환상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또 김정일이나 북한 지도층 놈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호화와 사치를 떠는지 알아요 제가. 그러면서 뉴스랑은 맨날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과 항상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고 아주 개수작이디요 요만한 애들이 다 영양실조를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점점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 역겨운 거예요. 막 더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탈출하기로 또 결심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또 오래 걸렸어요. 그럼 남한으로 내가 넘어가야겠다 생각하시고 나서는 한 얼마 만에 넘어오셨어요? 오래 걸렸죠. 그리고 그 마음의 준비가 또 힘들었어요. 준비라는 그쵸. 게 이게 그렇잖아요. 떠난다는 게 어디 무슨 여행 한번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가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렇죠. 길이니까. 그거 가다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모, 친척, 형제 다시는 못 본다. 이거를 각오해야 되는 그게 힘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는 어딜 통해서 넘어오셨어요? 갈 수 있는 데라는 게 38선하고 중국 아니면 러시아로 가는 건데 38선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거기는 지뢰도 있고 3300 고압 전기철조망 있고 그건 너무 위험해서 그냥 38선 쪽은 좀 피했고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도 한 200-300m 하나씩 이렇게 잠복업하고는 애들이 매일 밤 나와서 지켜요. 근데는 걔네가 하도 10년 동안 근무만 서다라니까 그냥 도태돼가지고 어디 그 주변 집에 창고에 들어가 자고 그냥 그래요. 남한 같은 경우는 위로는 북한 쪽으로는 철책이 있고 나머지 다 바다잖아요. 거기도 철책이 있어요? 아니면은 철책은 없는데 중국이랑 뭘 가지고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두만강 압록강인 그대로 경계. 그러니까 그럼 그 강을 건너가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헤엄을 안 쳐도 돼.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두만강이 그래요? 있잖아요. 예. 압록강은 한강에 한 2배 되게 그렇게 커요. 압록강은 하류가. 근데 두만강은 작아요. 되게. 제가 건너온 데는 그냥 하천 정도예요. 근데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중국에서 보호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보호는커녕 잡으면 돌려보내디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중국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무작정 생각한 게 그거예요. 중국?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뭐 인도나 뭐 있을 거고. 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걷는 거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있잖아요. 제가. 삼천리행을 했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엔 떠났어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쓱 들어가서 심양이나 칭다오 이런 데 가서 한 1년 8개월을 중국에 머물렀죠. 아, 어쨌든 결국 목적지는 남한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아니 처음에 전 사실 미국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네. 미국으로 가려면 일단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우둔한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 이렇게 해서 계속 서쪽으로 가다 보면 네.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또 계속 가다 보면 뭐 유럽이 있을 것이다. 유럽에 가면 그 다음에 뭐 배 같은 거 하나 싹 잡아 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자. 이런 막연한 놈이에요 제가. 뭐 여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없지요 당연히. 뭐 북한엔 뭐 여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비가 우리 38선처럼 지키는 데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침투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외에 뭐 못 갈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또 여차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자신도 있죠. 제가 체력도 좋았고 안 잡힐 자신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정말 많은 병력이 평지에서 이렇게 포위됐다 이러면 제가 무슨 뭐 님 그렇죠. 걱정이에요 홍길동이에요 뭐. 그리고 산에서는 또 자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산에서만 계속 행군하고 했으니까 솔직히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라 타잔까지는 아니라도 한 타잔에 한 그 4천 정도는 됐을 거예요. 산에서는 제가 확신하는데 중국 애들이 저를 못 잡아요 절대. 수백 명이 포위한다고 해도 못 잡아요. 아, 산에서는. 네. 그럼 중국에서 1년 8개월 정도 계셨다고요? 네. 그럼 거기서 뭐 일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렇죠. 일도 하다가 회사에 들어왔다가 남한으로 오게 된 건 어떤 계기로 오신 거예요? 미국 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좀 잘 안 받아줘요.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아, 미국에도 신청하셨어요? 남민 신청한 게 신청을? 아니고 남들 보니까 네, 몇 년씩 걸리고 하니까 태국에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태국에 있기가 정말 싫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2년 있었어요. 태국 가면. 태국도 가셨어요? 태국으로 다 와요. 태국으로는 어떻게 가요? 신분증이 없잖아요. 북한에서 중국 넘어오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해가지고. 아, 태국까지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육지는 네? 제가 태국에서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감옥에 있었대요. 처음에 오면 다 교도소에 보내요. 불법 미립국이라고. 아. 태국 새끼들이 교도소에 보내놓고는 네. 벌금 4,000바트인지 물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200바트씩 계산해서 20일 동안 감옥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탈출을 했죠. 그 경찰 새끼들하고 저 패면 싸우다가 수갑을 묶어놓고 하길래 이거 좀 뭐 이건 무슨 민주주의 경찰이라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뭐 북한처럼 똑같아요. 막 때리고 이거 혹시 우리 오는 동안에 이거 무슨 쿠데타 일어나서 공산 정권으로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바뀌었나?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다 브로커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이미 다 주의사항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브로커 없이 왔어요. 탈북자들 중국에서 몇 명 만나가지고 제가 같이 왔어요. 5명이. 우리는 정보를 모르니까 때리니까 거기서 또 맞받아 때리고 그러다가 야 이거 뭐 잘못됐나 보다 뛰자 해가지고 수갑 풀고 그다음에 이거 철창 그 영조뱅기 떨어진 거 이거 그거를 영창 당겨가지고 쥐새끼처럼 도망쳤단 말이에요. 근데 수갑을 어떻게 풀었어요? 태국 수갑은 풀기 쉬워요. 이게 메이드 인 USA는 못 푸는데 태국 수갑 같은 거는 이 열쇠보다 더 빨리 풀어요. 그러니까. 그럼 태국에서 거의 탈출하셨어요? 탈출했다 또 잡혔디요. 중국 같으면 안 잡히가는데 생긴 게 좀 비슷하잖아요. 요 태국은 요거 뭐 밤새 나는 새끼들만 있으니까 공개수배로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또. 또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판결 받아가지고 1년 반을 받은 거예요. 아 원래 20일만 있으면 되는데 네, 도망치는 바람에 기물 파손죄 그거 나가면서 창문 깨놓고 갔다고. 태국 교도소는 먹은 건 잘 나왔어요 그래도? 아휴. 아니 물론 북한보단 낫죠. 근데 문제는 맛이 완전히 아유 이상한 향신료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태국에서 이제 그럼 이제 남한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과정이에요? 교도소 생활 마치고 방콕에 있는 이민국 그 수용시설에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탈북자인지 아닌지만 대충 심사해가지고는 바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한국에 딱 도착했어요. 국정원 이런 데로 가게 되나요 그러면은? 인천공항에 내려서 딱 나오기 바쁘게 앞에 국정원 버스 딱 와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일로 와봐 병아리들아 해가지고 그대로 싹 싣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또 얼마나 계셨어요? 제가 한 달 반 조사 받았어요. 보통 그때는 사람들이 보름 길면 한 달 이렇게 받았는데 군대 출신들은 원래 조사를 좀 오래 해요. 그럼 이제 국정원 조사도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와 가셔갖고 네. 또 교육받고 거기서 또 이제 얼마나 계시죠? 2달이요. 2달 있다가 사회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뭐 많디요. 뭐 일단 이거 너무 다른 세상이니까 전철 타는 것도 힘들었고 전자 이런 거래 이런 것도 해서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 세계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완전히 정착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저는 2008년도 와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나왔다고 취직이 되나요? 뭐 요새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가다 하고 있었죠. 길다가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까리라이스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 채널 이름이 유엔 음주 오락부 장관이잖아요. 네. 채널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세요? 저는 북한의 군대, 역사, 사회, 문화, 그다음에 뭐 술 문화부터 이제 뭐 연애부터 뭐 탈북 스토리 등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걸 컨텐츠로 하죠. 오늘 꼭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남북이 어떻게 잘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해서 서로 슬기롭게 해가지고 힘 합쳐서 잘 되는 이래야 우리가 뭐 말로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GDP나 뭐 군사력이나 3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뭐 정부한테만 맡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론이나 정서 자체가 그런 쪽으로 가야 국정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 계속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거죠. 빨리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북한 특수부대에 계시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오신 유엔 음주 오락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리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